우리가 은행에 정기예금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월에 잘 나오던 연금이 탈락된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것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기예금 1억, 3억, 5억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 넣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득기준입니다.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합산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는 산식이 되는 금융자산 기준금액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먼저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죠.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2024년 선정기준액은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1월에 선정기준액을 정하게 되는데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연금액 최대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단독가구 33만 4천원, 부부가구 53만 4,400원으로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계속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재산이 늘었거나 금융재산이 늘면 탈락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살던 집을 팔고 매매대금 3억 5천을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정기예금에 넣어놓을 경우 갑자기 탈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탈락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금융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금융재산만 가지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딱 잘라 정기예금이 얼마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월 소득과 재산 및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 후 합산한 금액인데요. 그렇다면 금융자산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금융자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 계산 시에 각각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은 월 이자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이자 수령액이 있죠. 만약 1억을 정기예금 한다면 1억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를 5%로 계산했을 때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12개월로 나눈 후 4만 원을 빼주게 되는데요. 참고로 월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각 소득을 100% 반영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공제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준 다음 여기에 대해 4%를 계산해서 12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소득평가액 산식을 보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제하고 여기 0.7을 곱한 다음 기타소득을 더해서 산출이 되는데요. 금융소득은 기타소득 중에서 재산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합산을 통틀어서 합산하는 겁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은 기타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고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금융재산 계산 방법은 이렇게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수익증권, 채권, 어음, 수표 등이 있는데요. 저축성예금은 잔액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잔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융재산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금융재산은 무조건 합산한 것이 아니라 부부 합산 2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단순 금융재산만을 가지고 소득 환산액 공식을 이용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금융재산 정기예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26만 원이 되는데요. 금융재산 1억 원 정기예금 기준으로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한 소득환산율 4%를 곱하여 12를 나눠줄 경우 26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26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붙겠죠. 그래서 이 이자소득에 대한 계산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사람이 1억 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 소득인정액은 단순 계산해보면 예금이자 5% 적용 시 소득인정액은 63만 원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재산 없이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하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자산 3억 원을 보유했다면 소득인정액이 214만 원이 되고 기초연금 수급 산정기준액 213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서 이런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정리한 표를 보시면 재산소득액이 금융재산 1억 원이 있을 경우 26만 원으로 환산이 되고 월 이자 소득은 37만 원이기 때문에 63만 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63만 원이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금융재산에 3억 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소득 환산액이 93만 원이 되고 월 이자 소득은 121만 원이 되어서 소득인정액 합산액이 214만 원이기 때문에 단독가구의 경우 탈락할 가능성이 크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결과값으로 은행에 정기예금 1억 원을 예금했을 경우 괜히 은행이자 조금 받으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면 금융재산 1억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3억의 경우에는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다른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탈락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직접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3억이 있으면 정말 기초연금에 탈락할지 제가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214만 원이며 지원 대상이 아닌 걸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정기예금 3억이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 1억이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64만 원이며 단독가구일 경우 213만 원 이하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금융재산은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 2회 산정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기예금 1억이나 3억을 가지고는 모두 판단할 수 없지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정기예금 1억 정도는 있어도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노후에 정기예금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노후에 아무 생각 없이 전세금을 회수해서 통장에 넣어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해서 몇 억을 별 생각 없이 은행에 맡길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잘 받고 있던 기초연금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기초연금 계산은 다른 소득이 없이 오로지 통장에 현금만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를 시니어정보쇼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